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사이킥 희망 가득 소아정신과의 김두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그 포즈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소아정신과의 자녀분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방문하셨을 때 역시 그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좋은 부모 역할은 무엇이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이나 공부를 나도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부모는 처음이라 미안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또 오늘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역할과 부모님의 여러 가지 좋은 부모님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를 하고 소아청소년 전문 전임의 과정, 우리가 흔히 이제 펠로우라고 하는 과정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서울삼성병원에 모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또 대학에 계신 소아 청소년 정신과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시고 전국에 있는 그 소아 청소년 전임의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역시 많은 교수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셨지만, 그 노경선 박사님 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노경선 박사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소아정신과의 아주 원로이시고 또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많은 저서로서 그 부모님들에게 이런 좋은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셨죠. 또 교수님께서 쓰셨던 책 제목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이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꼭 부모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토요일 아침에 제가 촬영을 하는데 간단한 10가지 그 노경선 박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생각을 가지시게 되실 겁니다.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 되는가, 또 이렇게 힘든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아이로 생존을 위한 무기들을 잘 이렇게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겁니다. 무조건 행복이라고 하는 생각,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또 옳은 것이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모의 역할과 학부모의 역할은 정말 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등등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총론적인 부분, 또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노경선 박사님의 책에서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10가지 덕목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는 무조건 친해야 한다. 자, 이 말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도무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응?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기 싫다고 하고 어렵다고만 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무조건 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누가 지시했느냐, 누가 부탁했느냐가 상당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나와의 관계나 친밀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일, 처리해야 되는 일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의 부탁이나 그 의뢰를 더 잘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생각할 때 나와 너무 관계가 좋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지금 당장 처리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나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이나 사랑을 확신한다면 아마 부담이 되거나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말씀드려 놓고 보니까 좋은 관계의 최종 산물이 어떤 어려운 일이 또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전달드렸지만 실제로는 자, 친해야 위로도 되고 친해야 훈육도 되고 친해야 격려도 먹힙니다. 자, 여러분 친하셔야 됩니다. 친하시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 깊은 우정을 나누려면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친구네 집에서 잔다 그랬었던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거동락하는데 어찌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항목을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가정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라 하는 말씀을 노경선 박사님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두 번째 항목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식견이 있지는 않지만 민주주의를 떠올리시면은요,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빠 마음대로 또는 엄마가 주장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시거나 따르도록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죠. 두영아, 이 문제는 엄마 아빠의 생각은 이러한데 두영이의 의견은 어떠니? 두영이가 생각하는 것과 엄마 아빠의 의견 사이에 절충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그와 함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역시 인격적인 양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네 번째 항목으로 좀 넘어가자면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등짝 스매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너무 화가 나서 불행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노경선 박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일단 멈추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즉각적으로 지적하고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봐. 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그런 실수가 벌어져? 말해봐. 이렇게 다그치게 됩니다. 듣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둘 중에 하나죠.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엄마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그냥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멈추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은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좀 넘어가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얘기를 나누시죠. 또 다음날 주말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도영아, 그때 말이야, 그 상황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때 너무 성급하게 무리하게 하다가 그런 실수가 벌어져서 너도 당황하고 엄마 아빠도 조금 놀랬어. 우리 다음에는 또 다른 생각들을 여유 있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바로 그 일이 벌어진 당시의 당황, 또 분노, 화가 아이한테 전달되지도 않고 아이에게 그렇게 화내시고 나서 또 밀려오는 죄책감과 내가 나쁜 놈이야.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감정을 내가 아이를 향해서 가졌는가 하는 그런 압박감으로부터도 훨씬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즉각적인 어떤 화가 났을 때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바로 얘기하시거나 대화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을 부부 사이에도 조금 도입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 이리 좀 와서 앉아봐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다그치시기보다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내 감정을 조금 추스리신 다음에 그러한 대화를 나눠보시면 조금 더 감정을 줄이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7번째로 넘어가면 학원에 보내는 것만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 얘기는 제가 정말 나중에도 아주 심도 있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우리나라의 사교육을 많이 받아봤고 특히 고등학교를 제가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시켜보고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파락군에서 대치동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돼서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학원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주 전달력도 좋고 잘 가르치고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이 분위기나 선행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바로 지나치게 아이를 이끌어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심사숙고하고 한 문제를 가지고도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닌 것도 낑낑낑낑 더 머리를 굴리고 노력을 해서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 이것 봐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외워. 그리고 따라와. 이런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 제가 볼 때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존이 나오지 않고 우버가 나오지 않고 페이스북이 나오지 않는가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선생님이 너무 자신의 방법을 주입해 주다 보니 아이는 주인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먹여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을 답습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의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제도 하에서 그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더 멀리 봤을 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경제적인 지형을 바꾸고 취업시장의 변화를 준 이 미래 세대에도 그것이 과연 유효할까? 그것의 대안으로서 저는 아이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과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시간과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또 그 다음 항목은 과잉보호는 아이의 정서적인 성장을 방해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두려움과 부모님의 염려와 걱정이 아이로 하여금 더 많은 경험을 가로막고 제가 이런 비유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이제 돌 무렵부터는 혼자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많이 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아주
거친 아스팔트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유, 넘어졌다고 저희가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잘 뛰기 위해서, 더 힘차게 내딛기 위해서 아이는 넘어져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셔서 혼자 충분히 걸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줄이고 차단하고 제한하신다면 아이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아이로 하여금 경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고 또 도전을 하고 그럴 때마다 성공이 저희의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왜 그렇죠? 넘어짐에 의해서 틀리고 실패함으로써 저희는 성장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이 저희가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값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사춘기 시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좀 멀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좋습니다. 너무 아이와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아이가 문제 하나 틀릴 때마다 눈물 흘리시거나 아이가 인간관계에서 상처 입었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멀어져야 됩니다. 건강하게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이고 자립이고 건강한 분리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세상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의 순수한 사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고 아이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부모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도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함께 노력하시죠. 저는 안양 범계역에 있는 희망가득 소아정신과의 김두영 원장입니다. 저희 희망가득 의원이 개원 10년째를 맞이하여서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ABA 통합발달센터를 시작합니다. 특수체육과 ABA 치료와 음악치료 등을 추가로 준비해서 발달에 촉진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화이팅입니다.